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가사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1절 해상 수입 화물 중에서 이제 제1관 입항에서 적합 목록 제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일반적으로 적합 목록에 대해 다 설명드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통화자체 이행과 효율적인 감시 단속을 위해서 WCO에서는 이제 세프 프레임워크를 두고 이제 9.11 테러 이후에는 적합 목록에서 사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시 단속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이제 입항하는 해당 선박도 항공기가 쏠 때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적합 목록 등을 핵심 입항하기 전에,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이 적합 목록 제출 의무자는 가 있었고 저철물 이제 취합하는 자가 있었죠. 자, 적장에서 화물이 선박에 수출지입니다. 선박이 적재되기 전까지,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적합 목록을 선박 입항지 예정지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어떤 물품이 들어올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출항하기 전에도. 다만 이제 홍중대일 가까운 곳이죠. 자,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에서는 적재항에서 선박 출항하기 전까지, 출항 전, 그다음에 벌크함 같은 경우는 선박 입항하기 4시간 전까지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로 한번 봤죠? 자,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같이 사용합니다. 선박을 용선한 선박회사가 전점을 작성해서 제공한 적합 자료를 제1항에 따라서 운항 선사가 취합해서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배를 빌리는 겁니다. 배를 빌리는 거고, 그다음에 배를 빌리게 되면은 이걸 이제 빌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빌리는 배에 대해서 또 운항하는 자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선한 선박회사가 작성해 제공한 적합 목록 자료를 누가 운항하는 선사가, 실제로 운항을 하는 선사가 취합해서 세관장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공동배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의미예요. 2개 이상의 선사가 일정한 명칭하에 선박을 배선해서 정기선 서비스를 하는 것을 공동배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규모 그 경제적으로 이제 둘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박의 항로를 배정하는 일 이렇게 있고, 자, 3번 혼재 화물, 그 포워딩 같은 경우는 혼재 화물 같은 경우는 운항 선사가 누구? 포워딩들로부터 하우스 적합 목록을 제출받아서 이제 취합해서 세관장한테 최종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세관장은 그 적합 목록을 제출 이후에 다음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합 목록 또는 적합 목록 일부를 해당 사선까지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빠진 경우에는. 그렇죠? 볼까요? 자, 보시면은 하역계 변경 등으로 별표하십시오. 하역계 변경 등으로 공 컨테이너 추가선이 필요한 경우, 더 내리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선박의 고장 등으로서 추가선이 필요한 경우, 선박에 고장 났어. 그래서 이 적합 목록상 내리지 않아야 될 것도 내리는 경우. 네, 3번 냉동물 등이 선상에서 현품하게 있는 계약됨에 따라서 추가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 그 냉동물이 3톤 정도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톤 정도 내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수입한다고 한 거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를 해야겠죠. 자, 5번. 자, 적합 목록 또는 일부를 접수한 세관 공무원은 그 사유를 심사해 타당을 인정하는 경우는 인정할 때에는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에 이를 등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적합 목록이 날라온 경우, 검명이 날라와서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한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다 추가로 등록한다라는 거예요. 6번. 자, 세관장은 추가 제출한 적합 목록에 대하여 감시 단속가 필요한 때에는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나라에 내리기로 한 물품이 아니야. 근데 내린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가 있죠.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 적합 목록 서식 및 작성 방법입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보세요. 자, 운항 선사는 공동배선 운항 선사 같은 경우는 아래 따라서 구분해서 작성 및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해상 수입 적합 목록 있고, 이제 포딩 같은 경우는 해상 수입 혼재 적합 목록이 있다는 거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참고야, 참고. 서식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적합 목록 작성 부분 아래에 따른다. 요것도 뭐다? 완전 참고다. 자, 요거는 거의 요약입니다. 지금 했던 것들이. 자, 적합 목록은 2가지가 있죠. 해상하고 항공이 있습니다. 제출 의무자 같은 경우는 선장, 그다음에 운항 선박회사가 또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제출 의무자. 대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내리기 위한 물품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제 포워딩이죠. 자, 혼재 화물 적합 목록은 이제 자료 지급 의무자는 항물 운송 수송업자 즉 뭐다? 포워더입니다. 포워더는 누구한테 준다? 이거를 운항 선사나 항공사한테 줍니다. 그럼 이들이 취합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콘솔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제 실무상에서 콘솔한다 하는 거잖아. 그렇죠? 됐고요. 그다음에 해상, 그다음에 적합 목록 항공 수출 같은 경우에도 유사합니다. 선장, 운항, 선박회사, 대리점, 대상품은 이런 것들 됐고요. 그다음에 포워딩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번 보시면은 국내 항구에 양록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적재된 상태로 외국으로 수송되는 통과함을, 그렇죠? 우리가 거쳤다가 다시 나가는 분 같은 경우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